자, 오늘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되면서 지금 결국 중심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범죄에 어떻게 관여하고 지시했는지 사회부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공소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종범, 최순실 씨의 어떤 내용이 범죄 혐의냐 이렇게 됐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좀 주연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정호성 비서관까지 3명이 조연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예. 통상 공소장에는 이 피의자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사람인지를 명시를 합니다. 예. 범죄 혐의를 쓰기 위해서요. 근데 이 부분에 오늘 검찰이 3명 외에 대통령의 지위라는 것을 썼습니다. CG를 보시면 예.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원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 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해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이렇게 현직 대통령의 지위가 네. 공소장에 써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예. 이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적은 것은 이런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순실, 안종범 모두 다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대통령과 공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그 3명의 범죄 혐의를 재단과 피해자 등으로 나눠서 1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가운데 최 씨와 안 전 수석과 함께 대통령이 공모한 범죄 내용만 7개에 이릅니다. 예. 대통령이 지시안이라고 쓴 부분도 18번이나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로 범죄 행위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은 직권남용 그리고 강요로 비슷한데요. 네. 최순실 씨의 재단이나 관련 인물들에게 특혜를 주도록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이 대기업에 강요를 했고 대기업은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이 지시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당초에 왜 3자 뇌물 공여죄가 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검찰이 이 부분을 아예 배제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최 씨나 안 전 수석도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예. 어떤 대가를 줬다면 이 예. 대가성을 입증하면은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최 씨 구속 기한 때문에 기소에 맞춰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 대가 관계 조사가 미진해서 이 부분을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특히 롯데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예. 투자를 강요받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이 혐의에 관련해서 오늘 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제3 뇌물수수 혐의가 오늘 적용될 줄 알고 미리 본인은?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검찰 수사 발표 뒤에 뇌물수수에 대한 입장을 써서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다가 잘못 썼다라고 하고 정정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그러면 미르 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고 운영을 하고 준비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공소장에 아예 미르재단 설립은 대통령이 주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위해서 기업체 출연금을 모아서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TV조선이 계속 보도한 대로 문화융성 자체도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계획을 짜고 예산까지 만들었던 국정기조였습니다.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 면담을 하고 미르 재단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밖에 이 미르라는 이름 자체도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는 뜻이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지어줬다고 검찰이 봤습니다. 미르는 순우리말로 용을 뜻하는데 왕조시대 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죠. 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일을 위해서 대기업인을 만났고 또 수석한테 지시를 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보면은 국정을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검찰이 대통령의 지위라는 부분을 명시를 한 겁니다. 국가의 경제 계획에 따라서 웃고 우는 대기업 총수들 입장에서는 뭐 장관뿐 아니라 장관도 아닌 대통령의 요청이라면 이건 명령이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지위에서 정책 요청이 아니라 특정 재단에 돈을 지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담화문에서는 선의였다고 주장을 했고 오늘도 변호인을 통해서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한 정상적 업무였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적 선의에서 기업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대통령 업무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성격의 수많은 재단을 하필 그것도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 돈을 내라고 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해명은 설득력을 얻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검찰도 공범으로 본 것이고요. 예. 미르나 K스포츠 재단 모두 TV조선이 계속 보도한 대로 설립 회의록부터 모두 가짜였습니다. 아하. 이 때문에 선의라는 예. 이것의 근거를 어떻게 되느냐는 대통령과 변호인의 숙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참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 변호인이 이 자체, 검찰 수사 자체를 모조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됩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수사팀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상상과 추측의 사상 누각이다. 예.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예. 청와대가 오늘 공소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통령이라도 일반 국민처럼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서 보호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자리고 예. 검찰 수사를 이런 청와대가 완전하게 부인하는 현상은 국민으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검찰 수사도 아직 남은 데다가 지금 특검도 남았고 또 정치권이 요구하는 탄핵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청와대가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다퉈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이미 오늘 발표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99% 입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아. 청와대가 이런 증거 앞에서 수사, 예. 특검, 탄핵을 거치면서 어떻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힐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사회부 한우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